책을 너무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꿈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든 후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현실에 밀려난 책에 대한 그리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요약 8단어 1부 시작하겠습니다. 근말 오래전에 책은 도끼다 라는 말이 바람에 쏠려 내 귀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책은 도끼지. 장작을 쪼개는 게 도끼라면 사람의 머리를 쪼개는 것은 책이니까. 내가 몰랐던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신세계의 떨림, 알고는 있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를 때 대신 표현해주는 시원함. 인생의 구비구비에서 어렴풋이 체질화된 것이 어느 날 책을 통해 한 방의 진리로 자리 잡게 되는 쪼개어짐 등등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정작 그 책은 10여 년의 바람을 더 거쳐서 내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내 머리가 쪼개졌고 그 쪼개진 머리 위로 책의 내용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웅현이란 작가에게 매력을 느꼈고 다시 그 작가가 쓴 8단어를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바쁜 세상입니다. 그런데 바쁠수록 좀 더 찬찬히 들여다봐야 할 8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1강 자존, 2강 본질, 3강 고전, 4강 견. 이번 장은 4강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며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8단어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지은이 박웅현. 1강 자존. 당신 안에 별을 찾으셨나요? 자존, 스스로 자의 중할 존이죠. 나를 중히 여기는 것.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자존이 있는 사람은 풀빵을 구워도 행복하고 자존이 없는 사람은 100억을 벌어도 자살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가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은 아마 우리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아이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준을 두고 그것을 끄집어내기보다 기준점을 바깥에 찍죠. 명문중학교, 특목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엄친아, 엄친딸을 따라가는 게 우리 교육입니다. 다시 말해 판단의 기준점이 나가 아니라 엄마 친구의 아들과 딸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교육받은 우리는 다름을 두려워해요. 다 같이 몰려가는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저마다 생김새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삶의 지향점도 다른데 똑같이 살아야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의 자존을 찾는 것보다는 바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바깥이 아닌 안에 점을 찍고 나의 자존을 먼저 세우세요. 강판권 씨는 초등학교 때 추운 겨울이면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나무를 해다가 난로를 떼면서 학교를 다녀야 했던 경상도의 어느 깡촌에 살았다고 합니다. 새벽에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다녔고 4km 정도는 걸어 다녔으며 실업계인 종합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계명대 사학과에 들어갑니다. 사학에 원대한 꿈이 있었던 게 아닌지라 공부가 썩 재미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하기로 하는데 그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죠. 대학원에 들어갔으니 학위 논문을 써야 하는데 주제를 양모운동 당시 이홍장의 외교정책에 대한 것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외교 정책과 관련된 논문이라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 외교 문서를 읽지 않으면 논문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한계에 부딪히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것과 많이 다른가요? 큰 차이가 있습니까? 더 뒤따라가 보겠습니다. 논문을 쓰지 못한 강판권 씨는 주제를 바꾸기로 합니다. 갑자기 본인이 촌놈이라는 게 생각났다고 합니다. 촌놈이니 농업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논문 주제를 중국의 농업사로 바꿨답니다. 어때요? 강판권 씨는 여기서부터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촌놈이라는 것은 자기 안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논문의 주제를 바꾸고 신이 난 그는 공부가 재미있어서 10년 동안 도시락을 2개씩 싸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논문은 마침내 완성됐고 그는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하지만 박사학위를 받고도 일을 구하지 못한 그는 1년간 팔공산을 오르며 소설을 쓸까 시를 쓸까 별별 궁리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점에서 신갈나무 투쟁기라는 책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전공과 취업에 아무 상관없이 우연히 펼친 책인데 재미있었대요. 그런데 나무라면 나도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계명대학교 안에 있는 나무부터 공부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공부한 사학자는 인문적인 나무 이야기, 나무 열전과 공자의 나무, 장자의 나무 등을 집필하죠. 강판권 씨는 자기 안의 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찍어 놓았던 기준점을 모두 안으로 돌려 자신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냈고 점을 다시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의 점들을 연결해 하나의 별을 만들어낸 겁니다. 강판권 씨는 지금 계명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나만 가질 수 있는 무기 하나쯤 마련해 놓는 것. 거기서 인생의 승부가 갈리는 겁니다. 시간이 된다면 가까운 공원에 한번 나가보시길 권합니다. 가서 잔디를 한번 보세요. 어느 곳의 잔디가 푸르른지. 자리를 깔고 앉으면 이상하게 다른 쪽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일 겁니다. 그럼 다시 옮겨보세요. 그리고 원래 앉았던 쪽을 다시 바라보세요. 어떨까요? 이번엔 반대쪽이 더 푸르러 보일지도 몰라요. 잔디는 늘 우리가 앉지 못한 곳이 더 푸르러 보이죠. 그러나 결국은 똑같이 푸르릅니다. 여러분, 답은 저쪽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바로 지금, 여기 내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강 본질.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상은 복잡하다. 법칙은 단순하다. 버릴 게 무엇인지 알아내라. 우선 본질을 알아야 혁신도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본질일까요? 바로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는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입니다. 강남스타일이 아주 좋은 예죠. 가수 싸이도 처음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면서 유튜브에 올리고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빌보드에 진출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강남스타일 성공의 이유는 수많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싸이라는 가수가 자신의 본질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가 뜬 건 현대 미디어의 덕이 아니라 흥이 많은 싸이라는 사람 자체의
본질을 놓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 본질이 살아있는 콘텐츠의 힘이 지금의 싸이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콘텐츠 시대는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본질이 중요한 시대가 없습니다. 공부의 본질은 뭡니까? 서울대학교에 가는 걸까요? 공부는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사회에 나가서 경쟁력이 될 실력을 만드는 게 본질이에요. 스펙은 뭘까요? 그야말로 포장입니다. 알맹이는 본질이죠. 저는 딸에게도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으면 스펙 관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 내 본질을 쌓아놓으라고 하죠. 기준점을 밖에 찍지 말고 안에 찍어. 실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별을 만들어낼 수 있어. 강판권 씨를 봐. 언젠가 기회가 온다니까. 그러니 본질적인 것을 열심히 쌓아둬.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다 본질이냐? 고스톱이나 애니팡 같은 게임을 진짜 잘하는데 그럼 이게 내 본질일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5년 후의 나에게 긍정적인 체력이 될 것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질은 결국 자기 판단입니다. 나한테 진짜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중심에 놓고 봐야 합니다. 본질은 지난 시간 강의했던 자존,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고전과 매우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참 안타깝습니다.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음악, 미술, 체육 시간을 줄이거나 없앤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없앤다는 건 대학 가는 것을 본질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능인들을 기르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 줄로 서게 되고 이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엘리트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갖춰야죠. 지식은 본질을 익힌 후에 있어야 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 같다면 놓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저는 예비군 훈련처럼 덤으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신문 대신 주로 책을 읽고 사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더 본질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대한 문맥 파악은 좀 놓고 사는 편입니다. 이것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본질을 발견하려는 노력과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포기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자기를 믿는 고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뿐인 나라는 자아가 곧게 설 수 있으니까요. 곽재구의 포구기행에서 곽재구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륜은 사물의 핵심에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길의 이름이다. 그 복잡한 사물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려는 노력. 어떤 것을 보고 달려가느냐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커다란 무기입니다. 본질은 삶을 대하는 데 있어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이 그것에 대해 고민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경험상 돈을 따라가면 재미도 없고 재미를 따라가면 돈도 따라오더군요. 그런 경험에 따른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돈은 본질이 아닙니다. 돈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 실력은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고 그것을 따라가세요. 3강 고전, 그 견고한 영혼의 성.
고전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에 쓰인 작품으로 시대를 뛰어넘어 변함없이 읽을 만한 가치를 지니는 것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고전은 시간과 싸워 이겨냈어요. 300년, 500년을 살아남았고 앞으로 더 살아남을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아 고전이 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무서워해야 해요. 하지만 되려 무시하기 일쑤죠. 계속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들인 만큼 고전을 뒤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뭐가 더 본질적인 걸까요? 오늘 나타났다가 일주일, 한 달 후면 시들해지는 당장의 유행보다 시간이라는 시련을 이겨내고 검증된 결과물들이 훨씬 본질적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가리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첨성대를 알고 비발디를 알고 도스토예프스키를 압니다. 하지만 진짜 알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알려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궁금해질 겁니다. 그 대상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알기 전에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정보는 인터넷으로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알려고 하기 전에 우선 느껴야 해요. 그러다 보면 문이 열려요. 그 다음에는 막힘없이 몸과 영혼을 타고 흐를 겁니다. 시간을 이겨낸 고전 중에 소설과 음악 외에도 그림이 있죠. 제가 그림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한 때는 30대 중반이었어요. 처음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읽고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그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해외 출장 중에 잠깐 짬이 생기면 미술관을 찾아다녔죠. 한 번은 호주 멜버른에서 3일간 촬영 일정이 있었는데요. 촬영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하루 반나절이 남아서 한 미술관을 찾아갔더니 뭉크 특별 기획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미술관에서 사람의 심리 묘사를 탁월하게 해낸 그림들을 보고 뭉크라는 미술가에 홀딱 빠져버렸습니다. 더 데스 배드라는 작품. 그 작품을 실제로 보면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압도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본 그림은 The Three Stages of Woman인데 막 커 나가려는 여자아이, 섹시한 여자, 할머니가 한 장에 들어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여자의 일생. 그 그림을 보면 소설보다 많은 이야기들을 찾을 수 있어요. 대단하죠. 이렇게 그림 하나가 나를 이야기 속으로 데리고 갔어요. 공간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그림이 더 궁금해졌어요. 처음 그림을 볼 때는 감동을 짜내려고 미간에 힘을 주기도 했었는데 아무리 해도 감동이 안 와요. 그래서 책을 몇 권 살펴 읽었고 조금 알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됐죠. 뭉크의 이 그림이 당장 제 일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해도 그걸로 저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지금도 그날의 감동을 떠올리면 행복하고요. 대학생이 된 딸 아이가 미술사에서 철학으로 전공을 바꿨다고 하길래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는 철학을 공부해서 뭐 먹고 살겠느냐고 하는데 제 생각에 철학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업이라도 철학은 도움이 되죠. 본질적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고전, 클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 모습에 만족할 수 있는 저를 만든 가장 큰 동력은 바로 고전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고전을 궁금해하세요. 여기저기 도움도 받고 책을 통해 발견해내면서 알려고 하세요. 클래식을 당신 밖에서 살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가방이 명품이 아니에요. 그 가방은 단지 고가품일 뿐이죠. 명품은 클래식입니다. 고가품과 명품을 헷갈리지 말고 진정한 명품의 세계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4강 견. 이 단어의 대단함에 관하여.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단 하나의 교실이 있다면 바로 현장입니다. 경험. 제가 보고 겪은 것들, 말하자면 그 아이디어들은 제가 본 것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 라는 카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7년 뉴욕으로 유학을 갔을 때였어요. 첫 수업을 앞둔 어느 교실에서 문이 열리고 60대 백인 아저씨가 5권의 책을 들고 들어왔어요. 당연히 교수인 줄 알았는데 제 옆에 앉더라고요. 알고 보니 내셔널 지오그래픽 편집장인데 그 수업과 관련된 주제가 궁금해서 강의를 들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60대 아저씨가 나와 같은 학생이라는 것에 놀라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30대 동양인이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강단에 서더니 본인은 프로페셔 웽이라며 한 학기 동안 잘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교수였던 거예요. 그 순간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경험은 128번째 셀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라는 카피가 나왔어요. 그 교실의 풍경이 그 말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트릭이 하나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다고 모든 것들이 창의적으로 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으되 327번, 128번처럼 아주 정확한 셀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부 재현, 시 불견, 정의 불문, 시기 부지 기미.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그 맛을 모른다. 는 뜻으로 유교 경전준 대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살펴봅시다. 내 눈앞의 것, 내 행동만 잘 본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샘솟고 창의력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모든 것들, 예를 들어 회의실에서 하는 한마디, 친구들과의 대화,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을 시청하지 말고 견문해야 하죠. 이게 뭐가 어려운 일이냐 싶겠지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말들이 대단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일상의 언어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견문해서 그 안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해내야 해요. 이렇게 창의력과 견을 연결시키고 보니 이것을 좀 더 지지해줄 이야기들이 필요해 책을 찾아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의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존 러스킨이라는 영국의 시인은 내가 창의적이 되고 싶다면 말로 그림을 그려라 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뭘 봤니? 라고 물었을 때 그저 풀이라고 대답하지 말고
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고 잎이 몇 개 있었는데 길이는 어느 정도였고 햇살은 어떻게 받고 있었으며 앞과 뒤의 색깔은 어땠고 줄기와 잎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등 자세하고 소상히 그림 그리듯 말하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즉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보기 위해서는 투자를 좀 해야 합니다. 시간과 애정을 아낌없이 쏟아야 해요. 친구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대학 총장이라면 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필수 과목을 만들겠다고. 이것은 결핍된 사람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못 보는 이유는 우리가 늘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핍이 결핍된 세상이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인 게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아무것이고 아무것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은 순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에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했어요. 순간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순간에 내가 의미를 부여해 주어야 그 순간이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여행을 생활처럼 하고 생활을 여행처럼 하기입니다. 파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에서 3일밖에 못 머물기 때문입니다. 단,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것을 보려 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 욕심을 부려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미친 개한테 쫓기듯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도망가느라 뛰느라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쫓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살면 되니까요. 호학, 심사, 즐거이 배우고 깊이 생각하라. 이 말에서 더욱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심사입니다. 너무 많이 보려 하지 말고 본 것들을 소화하려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어느 책에서 참된 지혜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것들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끝까지 탐구하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길거리의 풀 한 포기에서 우주를 발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간장게장에서 새로운 세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깊이 들여다본 순간들이 모여 찬란한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해보아요. 생각의 탄생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발견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 중에서 요즘 중고 서점에 자주 갑니다. 책이 정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목 읽는 것만도 하루가 다 갈 지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법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괜찮은 책을 읽고 그 책 속에 나오는 책 목록을 적어 찾아보는 방식입니다. 거기서 뽑은 책을 읽을 것이고 다시 그 책에서 소개되는 책들을 찾아보는 방식이죠. 이것 또한 책 선택 시 하나의 발견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발견에도
나를 칭찬해 주는 것 또한 자존의 한 행동력이 아닐까 합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고전 읽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계절이네요. 고전에 푹 빠져 본질을 듬뿍 건져 올릴 수 있는 특별한 2021년의 가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